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이제 1번부터 풀어볼게요. 부동산 투자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랍니다. 1번.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가 나왔어요. 그럼 본점 이외의 지점을 설치할 수 있다 돼 있는데 지점 설치 불가했었죠? 직원을 고용하거나 상근 임원을 고용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돈을 모아서 자산관리 회사에 그냥 맡기는 회사잖아요. 그래서 얘는 페이퍼 컴퍼니였어요. 명목회사였죠. 기업 구조조정 리츠도 똑같았고. 그래서 2번. 기업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는 상법상의 실체회사가 아니라 명목회사죠. 그래서 X입니다. 그래서 상법상의 실체회사로 주식회사로 자산운용 전문 인력을 두고 자산의 투자 운용을 직접 수행하는 것은 자기관리 리츠였죠. 직접 수행한다 그래서 X. 2번도 X입니다. 3번.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 말 그대로 돈을 모아서 자기가 직접 관리해요. 그러니까 상시금만 임직원 있겠죠? 실체가 있어야 되죠. 실체 회사죠. 그리고 지점도 설치할 수 있었죠. 자산운용 전문 인력이 최저자본금 70억 이상을 갖춘 다음에는 본격적인 영업을 할 때는 5인 이상이어야 돼요. 설립 시에는 3인 이상이지만 그래서 지구는 누가 지키고 독수리 오영재가 지키고 자산은 누가 지킨다? 5인 이상이 지킨다. 경력도 5년 이상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임직원을 상근으로 두고 자산의 투자 운용을 직접 수행하는 회사를 말하더라. 옵니다. 3번이 맞네요. 4번. 기업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의 설립 자본금 얼마였죠? 얘는 3억이었죠.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는 얼마였죠? 오자마자 이해가 된다. 기억나실 거예요. 그래서 5억이었어요. 5억. 그래서 최저자본금 규모로 고칠 때는 2를 더하고 10을 곱해주면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얘는 3에다 2를 더하면 5에 10을 곱하면 50억이죠. 5에다가 2를 더하면 70억이었어요. 10을 곱하면. 그 다음 5번.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의 경우 주주일인과 그 특별관계자는 발행주식 총수의 20%가 아니라 50%를 초과해 소유하지 못했었죠. 기억이 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수의 소액 투자자에게 투자를 받는 게 리츠의 기본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1인당 주식 소유 한도가 너무 많으면 안 돼요. 50%를 초과할 수 없었죠. 근데 기업 구조조정 리츠의 경우에는 그 제약이 없었다는 게 기억나시면 돼요. 설립 목적, 기업 구조조정을 도와준다는 설립 목적을 좀 더 용이하게 달성토록 제약이 좀 더 적었다는 게 기억나시면 됩니다. 1번에 3번, 그 다음 2번, 우리나라의 부동산 투자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보랍니다. 1번, 부동산 투자회사의 설립 자본금은 1억 원 이상이다. 틀렸죠? 자기관리 리츠와 위탁관리 기업 구조조정 리츠가 5억, 3억으로 이렇게 달랐다는 게 기억나시면 돼요. 1번이 답이네요. 2번, 부동산 신탁의 수익자란 부동산을 자기가 직접 관리하기 어려우니까 부동산 자체를 맡긴 거예요. 얘는 부동산에 투자해달라고 돈을 투자한 게 아니죠. 부동산을 신탁했으면 그때 수익을 누리는 사람이 부동산 신탁의 수익자입니다. 신탁행위에 따라 신탁 이익을 받는 자를 말하더라. 5. 그 다음 3번. 부동산 신탁의 신탁재산 관리인이란 수탁자를 대신하여 맡긴 사람이 관리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수탁자를 대신하여 신탁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이 신탁재산 관리인이겠네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부동산 투자회사에는 우리가 주식에 투자함에 따라 부동산에 투자해달라고 돈을 투자하는 거잖아요. 근데 부동산 신탁은 부동산을 관리해달라고 부동산을 맡기는 거죠. 그 내용이 다릅니다. 완전히. 그 다음 4번. 금융위원회는 공익을 위하여 또는 부동산 투자자의 투자회사의 주주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부동산 투자회사 등의 금융감독 관련 업무에 관한 자료 제출이나 보고를 당연히 명할 수 있겠죠. 금융위원회는. 그 다음 5번. 부동산 투자회사는 부동산 투자회사가 아닌 회사와 합병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성격이 특이하기 때문에 성격이 희석돼 버린다는 얘기를 했죠.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종별이 다르면 자기관리 리츠와 위탁관리 리츠 합병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 내용을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내용에 2번, 3번, 4번, 5번 보기는 2번, 3번, 4번 보기는 다시 출제된 내용이 없었어요. 그래도 한번 기억해 보시죠. 그 다음 3번. 우리나라의 부동산 투자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보랍니다. 1번. 영업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난 얘가 최저자본금 준비기간이었죠.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의 최저자본금은 70억 이상이 돼야 된다. 이제 잡히실 거예요. 완전히 확실하게 이해가 되셔야 돼요. 그 다음 2번. 부동산 투자회사는 상법상의 주식회사로 설립돼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일반적인 주식회사보다 부동산에 투자하는 거니까 설립자본금 규모가 좀 더 컸었다. 기억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그 상호에 부동산 투자회사라는 걸 알아볼 수 있게 부동산 투자회사라는 명칭을 꼭 사용해야 돼요.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부동산 투자회사가 아닌 회사는 부동산 투자회사라는 명칭을 사용해서는 안 되겠네요. 네. 2번 옵니다. 3번.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난, 얘도 최저자본금 준비기간이었죠. 위탁관리, 기업구조조정, 리츠는 최저자본금 규모가 50억 이상이 돼야 됐던 게 기억나시면 돼요. 그 다음 4번. 기업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는 돈 모아서 맡기는 거잖아요. 근데 얘를 자산운용 전문 인력을 포함한 임직원을 둔다고 그랬으니까 X네요. 기업구조조정 리츠와 위탁관리 리츠는 운용 형태가 똑같죠. 돈을 모아서 자산관리회사에 맡겨요. 자산관리 회사에서 운영해 주는 거죠. 그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4번 틀렸네요. 5번. 부동산 투자회사는 부동산 투자회사법이 있었죠. 그래서 부동산 투자회사법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얘도 상법상의 주식회사니까 상법에 적용을 받겠죠. 네. 그래서 3번의 답은 4번입니다. 부동산 투자회사와 관련된 내용은 거의 대부분 다 다뤄드렸네요. 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